자, 봅시다. 오늘은 8회겠죠? 8회 11번? 오케이. 정말 딱 절반 풀고 갔군요. 지난주에.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면서. 갔나 보지? 그래요. 오늘은 마무리 해야 되니까. 어떻게 잘하고 있어? 시험이 이제 이번 주인데. 다들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이 사람들은 힘들어가지고. 요즘 막 아프고 그렇다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일주일 동안이라도 물론 건강관리 진작 했어야 되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아프지 말고 일단 뭐 많이 틀리고 적게 틀리고 뭐 잘 보고 못 보고를 다 떠나서 아파서 실력 발휘 못하는 게 제일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끝날 때까지 저도 여러분 컨디션하고 똑같이 요즘 막 힘이 많이 빠지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요즘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이 컨디션하고 똑같이 저도 막 몸이 아팠다가 감기 걸렸다가 계속 기침했다가 다시 또 약 먹으면 괜찮아졌다가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마무리 잘해서 시험 잘 보도록 합시다. 자, 11번부터 볼까요? 자, 다음 사료와 관련된 난이 일어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릎 관서는 기자와 단군 시조의 예터로 벼슬아치가 많이 나오고 문물이 성행한 곳이다. 그러나 조족에서는 서쪽의 땅을 버림이 분토와 같다. 심지어 권세가의 노비들 서쪽 땅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일컫는다. 서쪽 땅에 있는 자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는가. 자, 거기 보시면은 평안도 그 다음에 서쪽 땅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관서지방이라고 그래요. 관서지방. 그래서 관서지방, 이 지역에 대한 차별대우 때문에 일어난 반란이죠. 즉 홍경래의 난. 자, 홍경래의 난은 1811년 순조 때. 자, 1811년 순조 때 있었던 홍경래의 난은 일단 뭐 탐관오리의 수탈, 삼정의 문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게 지금 요 지역 다 똑같은 표현이죠. 요 지역에 대한 차별대우, 지역 차별에 대한 것 때문에 일어났다. 그리고 여기서의 반란은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를 비롯해서 뭐 광산 노동자, 그 다음에 상인, 중소상인, 그 다음에 농민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자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밀란 일으키게 되죠. 자, 그리고 정주성을 비롯한 그 청천강 이북 지역을 약 5개월 동안 점령하고 나서 진압이 되죠. 자, 그럼 1번.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죠. 그러면 이제 서쪽 평안도 뭐 한번 봅시다. 1번. 대동미를 상납하기 위해서 조운 제도가 발달했다. 자, 요 지역은 익류 지역이에요. 익류 지역이라고 해서 세금을 걷긴 걷지만 서울로 보내지 않는 지역이 평안도와 함경도. 자, 평안도와 함경도는 익류 지역인데 익류는 세금을 서울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조운 제도가 발달할 수가 없어요. 조운 제도라는 건 조세 운송을 말하는 거니까 조세를 운송하지 않는 지역이니까. 두 번째, 대청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이 지역에서는 증포소가 설치되었다. 증포소는 뭐냐면 홍삼 제조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삼.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홍삼을 먹는 게 아니라 조선 후기에는 이미 홍삼을 만들어서 먹었죠. 홍삼은 삼을 쪄서 좀 효과를 더 배가시키는 거를 우리가 홍삼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증포소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서울에 생겼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인삼하면 제일 유명한 도시가 어디예요? 개성. 그래서 개성으로 옮겨가게 되죠. 자, 그러므로 2번 개성. 개성은 거의 뭐 경기도 또는 황해도 그 근처라고 보시면 되니까 사실은 38선이었을 때는 남쪽에 속했던 게 개성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에 있는 도시가 개성이에요. 아마 택시 타면 택시 요금 그렇게 많이 안 나올걸요? 택시를 못 타서 그렇지.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3번. 정봉수가 의병을 일으켜 군대를 격파하였다. 자, 정봉수가 의병을 일으켜서 후금의 군대를 격파한 곳은 철산이에요. 철산 용골산성이라고 하고 요 지역이 평안도 지역이에요. 철산. 자, 그 다음에 유인우 등이 이 지역을 탈환하고 화주목을 설치했다. 자, 유인우 등이 이 지역을 탈환했다. 여기가 쌍성총감부고요.
자,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던 곳이 금방 화주목을 설치했다고 했죠. 화주예요. 화주면은 함경남도에 해당한다. 자, 그러므로 이 중에서 평안도, 관서지방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정답은 3번. 지도로 만약에 그린다면 관서지방은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지역을 관서지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다음 어느 정부 때의 사실이다. 이 시기의 통일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북방외교를 추진하여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 수교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힌트는 북방외교. 북방외교라고 하는 건 88올림픽 때 우리나라에 왔던 공산주의 국가들과 수교하기 시작한 걸 말하고요. 헝가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넓혀간 걸 북방외교라고 하죠. 그러면 올림픽이 일어났을 때 이 북방외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올림픽이 개최된 시기가 언제예요? 88년이면은 노태우 정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한 진상과 언론 탄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자, 이 청문회가 열렸던 곳도 바로 노태우 정부. 그래서 노태우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이죠. 김대중 정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은 1990, 그 다음에 기본합의서는 1991. 그러므로 노태우 정부가 되겠죠. 자, 남북 기본합의서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시기 몰라도 아, 노태우 정부구나. 정답은 2번, 3번.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게 말은 어렵지만 무슨 말이냐면 남북한 처음으로 이산가족이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했다.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향 방문단 교환 방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1985년이고 요 1985년은 전두환 정부가 되겠죠. 자, 이거는 전두환 정부에 관한 얘기다. 자, 4번 남북한 당국은 통일의 3대 원칙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자, 공동성명이면은 7.4남북 공동성명이죠. 7.4남북 공동성명이면 1972년 박정희 정부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 중에서 노태우 정부를 골라라.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고 13. 미주친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왕은 무신년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후에 붕당 간의 다툼을 금하고자 신의가 있고 아첨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요 아첨하고 신의가 없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라는 내용의 친필 비석을 성균관에 세웠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첫 번째 힌트가 이인좌의 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인좌의 난은 남인과 소론 일부 강경파, 남인과 소론의 일부 강경파들이 일으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장한 건 뭐냐면 경종 독살설이에요. 말하자면 경종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원인을 영조에게 돌린 거고 영조와 노론이 뭔가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벌여서 영조가 왕이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인좌의 난은 청주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청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중간에 안성과 죽산에서 이제 진압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까지 들어오지는 못했었다. 청주에서 일어났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영조 집권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인좌의 난이고, 이거를 통해서 탕평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돼요. 탕평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고, 자, 그리고 이렇게 탕평책이 본격화되면서 금방 여기 나온 성균관 반수교 입구에다가 탕평비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탕평책이 본격화되면서 탕평비가 건립되고 탕평교서가 내려지게 되죠. 탕평교서가 내려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계기가 된. 그러면은 이때 탕평책은 당연히 완론탕평이겠죠. 완론탕평이라고 하는 건 영조의 탕평책으로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골고루 등용하고, 자, 이렇게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골고루 등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탕평
탕평파가 만들어지게 돼요. 탕평파. 탕평파라는 세력이 생긴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탕평파라고 하는 세력이 영조 때 탕평책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영조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역.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자,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한 거는 정조. 자, 수성 유눔을 내려서 서울의 백성들은 훈련도감 어영천 금이영의 3군문에 소속되어 수도를 방어하게 했다. 수성 유눔이라고 하는 건 수성, 성을 지키는 유눔, 명령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양인 남자들은 무조건 여기 있는 서울의 군대 3개에 편성이 돼서 무조건 이제 들어가서 서울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수성 유눔이라고 하고 이게 영조 때의 정책이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속, 병장도설, 증수, 무원록 등의 책을 편찬해서 문물제도를 정비했죠. 자, 속대전, 속오래의, 속, 병장도설, 그 다음에 증수, 무원록,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 자, 지금 제가 얘기한 책들이 전부 다 영조 때 쓰여진 책들이죠. 속대전, 속오래의, 동국문헌비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속병장도설, 증수무원록. 자, 그러면 이거 모두 다 영조 때 있었던 책이니까 맞고. 자, 그 다음에 리을. 어사제도를 강화하고 공장안을 폐지했다. 자, 어사제도를 강화하고 공장안을 폐지한 건 정조. 자, 그러므로 니은 디귿 정답은 3번. 자, 다음은 신라사의 연표이다.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일단 건국은 BC 57년 뭐 박혁거세니까 빼고 그 다음에 왕이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했다. 그럼 어느 왕이에요? 지증왕. 자, 왕만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집사부 설치. 집사부 설치는 언제? 원래는 품주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어요. 진흥왕 때. 자, 그런데 품주라고 하는 관청이 진덕여왕 때 집사부와 창부로 분화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화된 것은 진덕여왕 때죠. 자, 그럼 여기서는 진덕여왕. 집사부가 만들어진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진덕여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굴육각간의 난, 대공의 난, 김지정의 난 같은 반란이 막 일어나서 중대가 끝났죠. 왕이 피살되면서 어느 왕 때? 해공왕. 요거 해공왕. 그 다음에 라. 자, 그 다음에 멸망 경순왕. 자, 그러면 지증왕, 진덕여왕, 해공왕, 경순왕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러면은 요건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다 시기는 중대. 신라 중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라 시기는 신라 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는 그러면 상대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는 삼국 사기에서 나누는 거고 요 앞에 가 부분은 상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국 유사로 나누면.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신라사의 시대 구분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는 삼국 사기에서 구별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체크한 거 상고, 그 다음에 중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치면 하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눈 거는 어디서 나눈 거예요? 삼국 유사에서 나눈 거죠. 그래서 삼국 사기에서 나눈 거, 삼국 유사에서 나눈 거를 사실은 지금 시대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자,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상대 등 제도와 병부가 설치되었다. 자, 상대 등 제도와 병부가 설치됐어요. 어느 왕이냐면 법흥왕. 자, 그러면 법흥왕은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지증 다음 법흥왕이죠. 그러므로 나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1번 틀렸고 2번 왕권이 강화되면서 성덕대왕 신종. 자,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건 경덕왕 때. 자, 그러면 경덕왕은 신라 중대에 해당하니까 다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황룡사 구층 목탑이 만들어졌다. 황룡사 구층 목탑이 만들어진 건 선덕여왕 때. 그럼 선덕여왕이면 진덕여왕 앞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황룡사 탑은 선덕여왕. 그럼 선덕여왕이면 나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자, 사치를 금하는 명령을 내리고 청해진을 설치했다. 어느 왕 때? 어느 왕 때? 흥덕왕. 맞아요. 흥덕왕. 자, 그러면은 흥덕왕 때 사치금지령 청해진 설치. 자, 그러면 이 왕은 신라 하대. 그럼 신라 하대면 어디로 들어가요?
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4번 당의 빈곤가에 급제한 최치원이 귀국하여 시무책을 올렸다. 자, 시무책을 올린 건 어느 왕 때? 진성여왕 때. 자, 진성여왕이면 신라 하대죠? 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자, 이제 여기서는 그냥 어느 왕 때 있었는지를 찾으시면 되고 우리는 이렇게도 한번 나눠 본 거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러니까 14번 문제는 어떤 사건이 언제 있었냐? 어느 왕 때 있었냐? 주요 왕의 업적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5번. 15번 갑시다. 밑줄 친 새 내각이 추진한 개혁안으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새 내각이 청일 간에 맺어진 조약을 구실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군은 경복궁을 포위하고 자, 15번에 경복궁을 점령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경복궁을 일본이 점령한 건 1894년. 우리는 동학농민운동 중간에 배웠어요. 1894년 6월 21일이었고 자, 그 다음에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청일전쟁을 일본이 도발한 거는 일으킨 거는 1894년 6월 23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수립된 새 내각은 그러니까 군국기무처가 설치되고 자, 군국기무처가 설치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개혁을 주도했으니까 1차 김홍집 내각이 주도한 1차 가보개혁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내각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1차 김홍집 내각, 1차 가보개혁.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1차 가보개혁 때 있었던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1차 가보개혁 같은 경우는 1894년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11월 정도까지, 11월 말까지니까. 자, 그러면 이때 추진한 개혁으로 옳은 것은 1번 해상공국을 혁파할 것. 자, 해상공국은 어디서 나오냐면 갑신정변에서 제시한 14개조 정강에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할 것.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해라. 역시 14개조 정강에서. 지조법을 개혁해서 백성을 보호할 것. 여기서 말하는 지조법이라는 건 조세제도의 개혁을 말하는 거고. 그래? 잠깐만 줘봐. 지문이 달라? 그렇네. 지문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그 문제만. 그러면 우리 15번만 잠깐 놔두고 조금 이따 풀고 16번 먼저 풀까요? 16번은 그거 맞죠? 부여, 옥저, 고구려 나오는 가나다 맞죠? 네, 16번, 15번은 조금 이따 풀게요. 알겠죠? 뭐 그러면 되죠 뭐. 걱정하지 말고 뭐 이런 걸 뭐 걱정하고 그래. 다시 풀면 되지. 지문이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한 내각까지는 맞아요? 밑에 지문만 달라요? 오케이. 자, 그럼 16번으로 갈게요.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번은 우리 조금 이따 풀고 그럼 요거는 요대로 놔둡시다. 요건 요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16번으로 갈게요. 제가 중간에 문제를 바꿨을 수도 있어요. 어렵게. 그랬을 수도 있어. 이거 문제가 너무 쉽잖아 이러면서 중간에 막 지문을 바꾸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거에는 표시를 안 해놓은 거야. 그럴 수도 있어.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자, 그럼 16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라에는 군왕이 있다. 제가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고 갖다 준대. 자, 제가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옛 풍속에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엉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꿔야 한다거나 죽여야 한다고 했다. 자, 왕을 죽여버리자. 이거는 어느 나라에 있었던 설명이냐면 부여. 자, 부여에서는 연맹왕국이고 연맹왕국이면 왕권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이제 부여에서는 왕을 죽이자. 근데 똑같이 왕권이 약한 고구려에서는 왕을 죽이자고 하지는 않아요. 왕을 죽이자고 또는 교체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는 부여에서만 해당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죽은 자는 모두 감회장에다가 살이 썩으면 뼈를 추려서 큰 목각 안에 안치한다. 온 가족은 모두 한 곽을 쓴다. 자, 나에서는 옥저. 자, 옥저에서 이 제도를 가족 공동묘. 자, 그 다음에 가족 공동묘, 다른 말로 골장제라고 하죠. 자, 여기서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모두 한 곽을 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곽은 목곽, 말하자면 나무로 만든 목곽을 얘기하는 거죠. 돌로 만든 석곽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나라동 쪽에 큰 굴이 있는데 국동대열이라고 한다. 매년 10월에 온 나라 사람들이 그 굴에서 수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낸다. 자, 그러면 다는 고구려. 자, 그리고 고구려의 동맹을 얘기하는 거죠. 자, 고구려 동맹. 그러면 고구려 동맹은 10월 제천 행사. 그리고 이 동맹은 어디서 제사를 지내냐면 국동대혈. 자, 국내성 동쪽에 큰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예를 들면 뭐 주몽, 그 다음에 주몽의 어머니인 부여, 이런 시조신들을 비롯한 기자신, 뭐 영성신 등등 해서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죠. 자, 그러면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에서는 수렵사회의 전통으로 제천 행사가 12월에 열렸다. 자, 부여에서의 제천 행사를 뭐라고 하죠? 영고. 영고는 12월. 자,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다 제천 행사가 몇 월이냐면 10월이에요. 그런데 영고는 12월이죠. 왜냐하면 수렵사회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나는 변방에 위치하여 가의 압력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자, 옥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느 나라에게 복속이 되죠? 고구려에게 복속이 되죠. 그래서 가가 아니라 다여야 하죠. 가가 아니라 다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에서는 신부집 뒤에 집을 짓고 살다가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제도가 있었다. 자, 이 제도를 뭐라고 해요? 서옥제, 서옥제. 자, 대릴사비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서옥제. 자, 그 다음에 4번. 가는 중국과 우호관계를 맺으며 발전하다가 선비족의 침략을 받고 쇠퇴했다. 자, 부여 같은 경우는 3세기경에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서 쇠퇴. 하지만 이때는 멸망한 건 아니에요. 쇠퇴. 그리고 멸망한 건 그럼 언제? 5세기 말 문자왕 때 고구려에게. 고구려 문자왕에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걸 골라라.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15번 다시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자, 새 내각이 추진한 개혁안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자, 옳은 곳을 골라보자. 그러면 1번 의정부와 6조 이외의 불필요한 기관을 모두 없앤다. 요거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요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그다음에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서 왜 이래? 자, 새 내각이 추진한 개혁안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는 새 내각이 아까 뭐였었죠? 1차 가보개혁을 찾으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처럼 보통은 1차, 2차 가보개혁 구별하는 문제가 잘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의정부와 6조 이외에 불필요한 기관을 모두 없애라. 이런 거는 어디서 나오냐? 갑신정변에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내시부를 없애고 그중에 우수한 인조를 등용하자. 요거는 이것도 똑같아요.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읽어보면 되죠. 민법과 형법을 제정해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이거는 이제 홍범 14조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2차 가보개혁에서 나오죠. 각 도의 부세, 군보 등을 상납하는 쌀콩, 면포는 급납제로 대체하도록 한다. 우리가 이거를 맨날 어떻게 공부했냐면 조세의 급납제라고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으로 돼 있으면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4번에 조세를 급납, 돈으로 내라. 이거를 완전히 법제화했죠? 이게 1차 가보개혁의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6번에는 2번이었고 17번 이것도 뒤집어졌네. 자, 17번 봅시다. 다음 자료와 관계된 구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자감에 칠제를 설치하여 주역을 공부하는 곳을 여택, 상서를 공부하는 곳을 대빙, 충추를 공부하는 곳은 양정, 무학을 공부하는 곳을 강해라 한다. 대학에서 최미영 등 70인과 무학에서 한자순 등 8인을 시험쳐 뽑아서 나누어 여기서 공부하도록 하였다. 자, 여기서 국자감에 뭐를 설치해요? 칠제. 그러면 여기서는 막 여기서 밑에 보시면 뭐 여택, 대빙 뭐 이런 거보다는 우리는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칠제. 그렇죠. 칠제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칠제. 그러면 칠제, 그 다음에 양연고, 그 다음에 청영각, 그 다음에 보문각,
자, 요런 것 등을 설치한 왕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고려 예종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예종에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관악진흥책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예종의 업적을 그러면 요거 말고 몇 가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 지문에 나오는 것처럼 임시수령으로 간무를 파견했고, 그 다음에 보건궁을 설치했고, 보건궁이라는 건 이제 도교를 장려한 거죠. 도교 사원인 보건궁을 설치했고, 자, 그 다음에 예종 때는 또 여러분 별무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여진을 토벌했죠. 그리고 나서 뭘 설치했어요? 구성 설치했죠. 그래서 동북구성 설치. 물론 1년 만에 반환하긴 하지만 동북구성을 설치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딱 예종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자, 그러면은 지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1번 12목의 의학박사와 경학박사를 파견하고 비서성과 수서원을 설치했다. 성종. 자, 12목의 의학박사와 경학박사를 파견하고 비서성과 수서원 설치, 뭐 국자감 설치 이런 거 성종 때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 볼까요? 지방향리에게 법적으로 과거 응시 자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향리의 자식들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그러면 나중에 귀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주현공거법이라고 그래요. 주현공거법은 현종 때. 자, 그 다음에 백성의 유민화를 막기 위해서 속현에 간무를 파견했다. 이 간무가 속현에 파견한 임시수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 4번 기인의 향리 자제 규정을 없애고 기인의 인질적 성격도 사라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번을 한번 볼 건데, 자, 호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족 통합정책 중에서 견제책이 있죠. 그게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가 있어요. 기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호족의 자식을 서울의 인질로 데려다 놓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이제 그 지방에 뭐 예를 들면 자문을 하거나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호족은 자기 자식이 서울에 있으니까 반란을 일으킬 수 없게 호족을 통제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기인제도예요. 자, 그러면 기인제도를 실시한 왕이 누구냐 물어보면, 그죠? 호족을 통합해야 되니까 태조 때 기인제도를 실시했죠. 그래서 여기서 기인이라는 건 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기인이 인질의 성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인선상제라고 하는 제도가 문종 때 실시되는데, 자, 기인선상제, 기인선상법이라고 하는 게 문종 때 실시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인은 더 이상 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때 말하는 기인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 뭐 한 30세 내외 되는 사람을 그냥 한 명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인이 더 이상 호족의 자식이 아니에요. 호족의 자식이 아니면 기인은 이제 인질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기인이 인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너네 지역 사람 하나 보내서 그 지역에 그냥 자문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기인이 인질이었는데 이렇게 실시되면서 이제 더 이상 기인은 인질이 아니게 되죠. 그거를 기인선상제, 기인선상법이라고 하고 문종 때 실시된 제도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어려운 제도가 주형공거법이나 아니면 기인선상법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그런 제도긴 한데, 어쨌든 어느 왕인지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예종을 골라라. 예종과 관련된 거는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8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가에서 다 국가와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근래의 가는 나를 멸망시키고 다를 침범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는 누구냐면, 가는 여진. 여진이 거란을 멸망시키고 송나라를 침범했다. 송을 침범했다는 건 송을 아래쪽으로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진이 위를 다 차지하고 금나라를 세우면 송나라를 아래로 밀어냈으니까 이제 남송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가는 여진, 다는 거란, 이제 나는 거란, 다는 송. 자, 이후에 무력이 더욱 커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강제로 신하노릇을 하게 하고, 즉 여진이 고려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했었죠. 여진이 고려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했었고, 자, 이렇게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이거를 들어줬어요. 누가? 이자겸이가 이거를 수용해버렸죠. 이자겸의 수용.
이자겸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전쟁 때문에 자신의 권력이 쭉쭉 이제 쫄아들잖아. 말하자면 줄어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자겸이가 이걸 수용했었다. 그래서 여진, 군신관계 요구, 이자겸의 수용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모두 옛날에 거란을 섬기던 대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쫓았으나 그 풍속이 싸움을 좋아하고 항상 우리가 송을 따르는 것을 싫어해서 근래에는 국경에 성누를 수축하고 병사를 모아 주둔하여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 국가와 관련된 것 1번.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가와 관련된 것이다. 자,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누구랑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가가 아니라 나와 관련된 거죠. 거란과 관련된 거죠. 자, 거란의 3차 침입 그리고 이거를 막아낸 게 강감찬의 귀주대첩이니까. 그 다음에 2번 12세기 초에 나를 공격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자, 12세기 초에 우리는 누구를 공격했어요? 여진을 공격하고 동북구성을 설치했으나 요 동북구성은 나중에 다시 되돌려주게 되고, 자, 우리 금방 나왔죠? 동북구성을 설치한 게 어느 왕 때였어요? 예종 때.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별무반을 설치한 건 어느 왕이에요? 별무반을 편성한 거는 어느 왕이냐? 요거는 숙종. 자, 그 다음에 이때 만든 별무반을 끌고 여진을 토벌한 건 예종. 그래서 별무반 설치랑 동북구성 설치랑 시기가 달라요. 왕이 달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만들어놨는데 죽은 거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이제 유지를 받들어서 여진을 토벌하고 여기다가 동북구성을 축조했죠. 그래서 이제 숙종, 예종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자겸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다의 4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가 아니라 가가 되겠죠. 자, 고려는 가와 다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자,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천리장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압록강 입구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자, 압록강 입구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1033년 덕종에서부터 그 다음에 1044년 정종 때까지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고려의 천리장성이고, 자, 그럼 나온 김에 우리가 고구려의 천리장성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일단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인데 이거는 어느 나라를 막기 위해서 설치한 거냐면 당. 이미 수는 망했어요. 여러분, 수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수를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수는 이미 없어. 나라가 망했거든. 그래서 당을 방어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631년부터 647년까지니까 여기서는 영유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장왕까지.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한 사람이 연개손.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고구려 한번 다시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지문이 아까 말했죠. 수 아니고 당이다. 요거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19번으로 갑시다. 다음 토지제도의 실시에 따른 변화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중앙의 관료들에게 사전이라는 명목으로 과전을 지급했다. 여기서 사전이라는 건 수조권을 개인이 갖는 땅이니까 월급으로 줬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죽은 관료의 가족 생계를 위하여 수신전과 휴량전을 지급했다. 자, 수신전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토지인가요? 수신전은 과부한테, 휴량전은 고아한테 지급하는 거죠. 특별히 공이 있는 신하에게 공신전이나 별사전을 지급하였다. 자, 여기서는 수신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휴량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별사전. 자, 별사전이라고 하는 토지 한번 볼게요. 별사전이 고려시대에는 승려나 풍수지리 업자에게 주는 토지. 풍수지리 업자. 자,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별사전이 준공신에게 지급하는 토지로서 3대까지 세습이 가능해. 자, 그래서 수신전 주죠, 휴량전 주죠, 그 다음에 경기 지역의 토지만 관리들한테 수조권 나눠주죠. 자, 그리고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까지. 물론 이거 18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18등급으로 나눠서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까지 나눠준다 하면 요 토지는 과전법. 자, 과전법은 고려 마지막 공양왕 때부터 실시했고 그 전에 권문세족들이 수조권을 너무 이제 장악하고 있고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그때 다 압수해서 쉽게 말하면 신진사대부에게 다시 나눠준 거죠. 이런 제도를 과전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요 실시에 따른 변화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수조율은 수확량의 10분의 1로 한정하여 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병작제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가난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자, 과전법에서는 병작 반수가 법으로 금지. 자, 과전법 체제에서는 병작 반수 제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자, 두 번째, 중앙의 관료들에게 사전이라는 명목으로 과전을 지급했는데 사전의 소유권은 전객에게 있었고 수조권은 전주에게 있었다. 자, 전주와 전객제가 실시돼요. 전주전객제라고 해요, 이거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전주는 수조권을 가진 관료를 얘기하니까 수조권자. 전객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한테 세금을 내야 되는 소유주. 말하자면은 농민이 되겠죠. 땅 소유자. 지주, 그러니까 땅을 가진 주인이죠, 말하자면은. 자, 그러면 땅을 가진 농민이 수조권을 받은 관료겠죠, 당연히. 관리에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전주라고 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수조권으로 받은 거죠. 그리고 땅 주인은 그 사람한테 세금을 내야 되고. 그래서 수조권을 가진 사람을 전주라고 하고 이 사람한테 세금을 내야 되는 농민을 전객이라고 해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전주전객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2번에 맞네. 틀린 설명이 한 개도 없네. 자, 정답은 2번. 3번. 자, 관계만 있고 관직이 없는 사람들은 수조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자, 관계는 품계예요. 내가 공무원 등급표에 품계에 나는 이름이 있어요. 말하자면 나는 품계는 있는데 아직 관직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실제 직책을 받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나는 등급은 있고 명예직은 있지만 실제 공무원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이런 사람이 조선시대는 있었다 이 말이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향품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한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도 토지를 준다. 즉 월급이 조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주는 토지를 군전. 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고려시대에는 군인이 군인전을 받지만 조선시대에는 한량이 군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양품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아예 이 문장으로 알아둬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관계는 있으나 관직이 없는 사람도 토지를 받을 수가 있다. 그 토지는 군전이다. 그래서 이제 맞죠. 자, 그런데 여기는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정답 3번 틀렸고 4번 갑사 등의 군인은 갑사는 뭐냐면 하급 장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간단한 취재 같은 걸 통해서 등용이 된 하급 장교를 갑사라고 그래요. 자, 갑사 등의 군인과 한량에게 군인전을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갑사 같은 군인은 군인전을 받냐? 아니고 녹봉만 받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군전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냐면 한량한테. 그럼 군인한테는 토지는 안 줘. 녹봉만 줘. 자, 고려시대 군인은 군인전을 받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하급 군인은 녹봉만 받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과전법. 과전법은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것들 체크를 한번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갈게요. 조선의 기록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의궤는 왕의 행적과 국정 전반을 기록한 것으로 임진왜란 때 4대 사고가 소실되면서 현재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전해지는 것이 없다. 자, 왕의 행적과 국정 전반을 날짜 순으로 쭉 기록한 걸 의궤라고 할까요? 실록이라고 할까요? 실록이라고 하죠. 1번 틀렸죠. 그래서 자, 정답은 1번. 자, 1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2번 승정원에서는 국왕의 일과와 국왕 신하 사이의 오간 문서를 정리하여 승정원 일기를 편찬했다. 맞아요. 세계 기록문화유산.
요거는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자세하기 때문에 세계 기록문화유산. 외교 장각에 보관했던 의궤는 일부 병인 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약탈했고 2011년 임대 형식으로 반환되었다. 자, 외교 장각에 보관하던 의궤 중에서 프랑스가 되돌려줬죠. 그리고 이거는 영구 임대 반환으로 돌려줬다. 자, 그다음에 4번. 실록은 왕이 죽으면 사관이 작성한 사초와 각 관청의 문서를 종합하여 작성한 시정기 등을 토대로 실록청에서 편년체로 편찬했다. 자, 춘추관에 실록청이라는 관청을 만들어서 여기서 실록을 편찬하게 되죠. 그러므로 맞는 설명 정답은 1번. 자, 이제 9회로 가봅시다. 1번에 다음은 고조선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이다. 사건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해라. 자, 고조선. 아이고. 자, 기역부터 볼까요? 연에서 연나라 장수 진계를 보내 서쪽 땅 2000여 리를 빼앗았다. 자, 기역에서는 BC 3세기를 전후한 시기. BC 3세기경 이렇게 배웠죠,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예의 지역에 설치한 창해군이 설치되었다. 자, 예라고 하는 지역에 남려라는 군장이 한나라에게 이제 투항을 하면서 여기다가 창해군을 설치했어요. 하지만 2년여 만에 토착민의 반발로 해체가 되긴 하죠. 자,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라고 했냐면 위만조선 시기예요. 시기로 하면은 BC 128년. 자, 디귿. 위만이 수도인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때부터를 우리는 위만조선이라고 부르죠. BC 194년. 자, 조선상 역계경이 진국으로 망명하였다. 이거는 왜 그랬냐면, 자, 거의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막 그 사이에 1년 동안 버텼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지도층에 내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데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딴 나라로 망명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BC 뭐 굳이 따지자면은 109년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멸망 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BC 108년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순서대로 해봅시다. 제일 먼저 기역은 위만조선 이전이고 그 다음에 디귿 위만조선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창해군 설치 그리고 마지막 멸망 즈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기역 디귿 니은 리을 2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밑줄친 임금의 재위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왕 20년 8월 탐라가 공물과 조세를 바치지 않는다 하여 임금이 직접 치려고 무진주에 이르니 탐라에서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 사죄함으로 곧 중지하였다. 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배웠었냐면 탐라 복속. 자, 그러면은 탐라가 복속했던 백제 왕이 어느 왕? 동성왕. 자, 그러면은 동성왕 때는 업적이 첫 번째 탐라 복속, 두 번째는 결혼동맹. 자, 그래서 신라와 결혼동맹을 체결해요. 자, 이때 신라는 소지 마립간, 소지왕 때. 자, 그래서 결혼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이게 동성왕의 업적이고요. 자, 그러면 이 시기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병부 설치, 율령반포, 17관 등제 완비, 공복 제정 등을 통해 통치 질서를 확립했다. 신라 버풍왕. 신라 버풍왕은 6세기 건원 연호 사용한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 개국 대창 홍제 등의 연호를 사용했다. 신라 진흥왕. 역시 6세기. 자, 그 다음에 3번 신라 소지마립간과 결혼동맹으로 동맹을 강화하여 고구려에 대항했다. 백제 동성왕. 정답은 3번. 4번 지방에 경당을 세워 청소년에게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다. 경당 설치는 고구려 어느 왕이에요? 장수왕. 맞아요. 고구려 장수왕. 그래서 고구려에서 태학 설립 소수리망, 경당 설치 장수왕. 정답은 3번. 자, 3번 다음 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왕을 넘겨. 얼른. 빨리 넘겨.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보다 자주 넘어가. 자, 왕은 놀라고 기뻐하여 오색 비단과 금과 옥으로 보답하고 사자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서 바다에서 나오자 산과 용이 갑자기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전설이네, 전설. 자, 왕이 행차하여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는데 이 피를 불며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는 개며 바람이 잦아지고 물결이 평온해졌다. 자, 모든 근심을 없애는 피리를 만들었죠. 만파식적. 자, 그러면 만파식적 설화가 있는 이건 어느 왕 때? 네, 신문왕 때죠.
그러므로 신문왕을 찾으면 된다. 이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게 신문왕의 아버지였다가 이제 죽어서 용이 되겠다고 바다에 묻힌 문무왕과 친척 할아버지인 김유신이 보낸 선물이다. 그게 바로 만파식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왕에 관해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성덕왕. 자, 그 다음에 그것도 틀려? 이런. 어디? 잠깐만. 미안. 자, 국학의 공자와 십철 72 화상을 설치하여 유교 교육을 강화했다. 요게 성덕왕. 똑같아요. 미안. 성덕왕. 그 다음에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했다. 신문왕. 그 다음 나머지는 똑같네. 당의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수했다. 자, 1번의 성덕왕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자와 제자의 화상을 들여왔다라고 했죠. 화상은 얼굴 그림, 초상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렇게 공자와 십철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훌륭한 사람들? 네, 십철. 그 다음에 나머지 72 제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자와 제자의 화상을 들여왔다는 건 쉽게 말하면 국학을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학 강화. 그러면 국학을 강화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유교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체제를 잘 정비했다. 그런 뜻이니까 성덕왕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했다. 자,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하면 당연히 신문왕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둬야 되는 건 신문왕 때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왕권은 세진 거예요? 약화된 거예요? 더 세진 거죠. 왜냐하면 귀족을 다 숙청해버렸기 때문에 더 세졌다 그 말이고요. 3번 당의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수했다. 통일을 완성한 건 어느 왕 때? 문무왕 때죠. 문무왕 때 통일을 완성했어요. 자, 그다음 4번 독서 상품과를 설치해서 유교 교육을 진흥시켰다. 원성왕 때. 독서 상품과는 원성왕 체크 한번 해보시고 신라 하대에서는 원성왕 독서 상품과 그 다음에 아까 기억나요? 사치금지령과 청해진 설치가 흥덕왕 그리고 진성여왕 이렇게가 이제 신라 하대 왕 중에서는 잘 나오는 왕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에 2번 체크해 보시고 자, 다음은 고대 국가의 통치 조직을 정비한 것이다.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자, 고구려 기역에 뭐 들어가면 될까요? 자, 고구려에서 최고관직. 자, 최고관직이면서 수상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므로 기역에 뭐 들어가면 되나요? 대대로. 뭐 망리지해도 되는데 보통 대도로가 오랫동안 수상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백제에서 신라에서 니은에 뭐 들어가요? 군주. 오주에는 군주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오주, 니은은 오주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백제 특수행정구역으로 무령왕 때 이걸 설치해서 왕족을 파견했다. 자, 그러면은 디귿에 뭐 들어가면 돼요? 담로. 그쵸? 22담로. 22담로가 들어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리을 가볼까요? 자, 리을에서 신라의 최고 회의기구는 뭐 들어가면 돼요? 화백회의.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네. 그래서 4번. 자, 그럼 기역. 정당성의 장관으로 국정을 총괄하였다. 자, 정당성의 장관으로 발해의 수상 역할을 한 건 누구? 그쵸? 대내상. 대내상이에요. 자, 정당성은 발해. 그 다음에 거기에 수상이면서 장관 역할을 했던 건 대내상. 자, 이번에 지방행정조직은 군사조직을 겸하였다. 네, 뭐 당연히. 자, 예전에는 하나의 지방제도가 하나의 군사조직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지방조직은 군사조직을 겸했다. 맞고요. 3번, 풍수지리설을 영향으로 지방 거점에 설치하였다. 자,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서 22담로를 설치했다.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풍수지리설이 언제 들어왔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풍수지리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신라 말. 여기는 백제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임시기구로 법 제정이나 시행규정을 다뤘다. 자, 임시기구로 법 만드는 역할을 한 요거는 신라 아니죠? 고려시대 찾으면 되죠? 고려시대 기구로 뭐 있어요? 식목도감. 그러므로 4번에 식목도감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제시된 역사적 사실을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은 5번으로 가봅시다.
자, 기억. 흥남에 조선질소비료 공장을 설치하였다. 흥남에 조선질소비료 공장을 설치했다. 자, 기억에 1927년 농촌개발의 명분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했다. 자,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한 건 여러분 농촌진흥운동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왜냐면 가끔 좀 문제가 어려울 때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이 농촌운동, 농촌진흥운동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기도 하니까 1932년에서 1940년인데 특히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건 일단 농민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첫째, 두 번째, 그러니까 농민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둘째, 사회주의가 농촌까지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농촌까지 퍼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했던 농민에 대한 회유책이에요. 그게 바로 농촌진흥운동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조선에 들어오는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앴다. 관세 철폐는 언제? 23년에.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관세 철폐의 움직임이 있었던 시기에 이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실시한 운동이 뭐냐? 물산장려운동. 그게 물산장려운동이에요. 관세 철폐가 아직 되기 전인데 관세 철폐가 된다더라 라는 소문이 막 나니까 우리가 막 그럼 국산품을 쓰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물산장려운동이에요. 시기가 거의 얼추 비슷하죠. 자, 원산의 문평 석유공장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장기간 파업을 했다. 자, 원산에서 파업이 있었어요. 그럼 노동운동이 일어났죠. 자, 이건 뭘까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언제? 1929년. 여기는 신간회도 참여했죠. 1929년이니까 신간회가 27년부터 31년까지 있었으니까 신간회도 참여한 운동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 자, 그럼 이거 순서대로 하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디귿, 기역, 리을, 니은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3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6번부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